이번 주 승부. YTN 라디오가 보내드리고 있는 뉴스 정면 승부,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신율이고요. 자, 이제 3부 이번 주 승부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승부사 소개해드립니다. 인사이드 K의 배종찬 연구소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배영찬입니다. 예, 그리고 휴먼앤데이터의 이은영 소장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은영입니다. 예, 자, 승부. 이번 주 승자부터 꼽아볼 텐데 먼저 배종찬 소장께서 꼽아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이번 주는 이 사람의 한 주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사람인데 바로 이도류 오타니 쇼헤이 선수를 승자로 꼽았습니다. 갑자기 목이 타네. 네. 예. 목이 타니 마음 타니 오타니. 네. 오타니. 지금 뭐 전 세계적인 열풍이고요. 오늘 더운데 왜 갑자기 추워지지? 예. 네. 그래서 지금 뭐 야구로 지금 일본 야구팀을 우승으로 견인했거든요.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오타니 선수를 가져온 큰 이유는 일단 뭐 야구를 잘해서 가져온 이유도 있습니다만 한일 관계에 오타니 선수의 역할이 앞으로 좀 기대가 될 수도 있다.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은 우승 소감을 이야기하면서 한국과 대만도 앞으로 야구를 더 사랑했으면 좋겠다. 아하. 자기도 하여튼 노력을 하겠다. 예. 그러니까 뭐 감정이라기보다는 과거사나 이런 과거사가 좀 드리워지지 않은 냄새가 나지 않는 그런 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한일 관계의 미래를 생각할 때 떠올릴 수 있는 인물이 오타니가 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오타니 선수 가져왔는데 정말 말 그대로 이도류입니다. 지금 22세인가요? 일본 야구를 평정했고 또 이번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에서 164km의 강속구를 던졌고 아하. 또 정말 맹활약을 했습니다. 투타에 정말 오타니가 없는 일본 야구팀을 생각할 수 없을 정도고 예. 또 뭐 겸손한 태도 또 이와테현인가요? 야구를 고등학교에 할 때부터 학교에 그 쓰레기를 줍는 마음, 쓰레기를 줍는 그 만다라트라고 일본의 불교 전문가가 일종의 그 사람의 목표 성취를 위해서 연구해 놓은 이제 표가 만다라 형태의 생각을 많이 한 차트거든요. 예. 만다라트라고 하는데 64개의 그 실행 목표를 정해놓고 그 안에 이제 뭐 물론 이제 최고 목표는 8개 구단의 드래프트 1위를 받는 거였는데 실제로 또 그렇게 됐었죠. 그리고 이제 쓰레기를 줍는다도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운을 줍는 마음으로 쓰레기를 줍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도 바로 오타니 쇼헤이인데 이 빅데이터 분석을 했습니다. 기시다와 완연히 비교되는 지금 뭐 또 한일 관계 제3자 변제안 관련해서는 윤석열 대통령 상당히 지지율도 계속해서 미끄러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은 올랐더라고요. 한국갤럽. 네, 1%포인트 올라가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조금 하락세가 멈췄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빅데이터 감성 연구로 분석을 해봤더니 긍부정입니다. 이게 이제 지난 썸 트렌드로 3월 5일부터 15일까지 예. 분석을 해본 건데 기시다의 경우에는 일본 총리입니다. 긍정 18, 부정 76인데 예. 오타니는 긍정 우리 국민들입니다. 예, 우리 예. 국민들의 빅데이터입니다. 오타니 긍정 73, 부정 25.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일본 관계가 정말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희망하는 대로 좀 개선되려면 오타니가 필요하겠구나. 마음타니 오타니. 네. 와, 세다. 뭐 지난번에 그러시더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뭐 연이어 히트를 치고 있죠. 예. 장안의 화제입니다. 예. 아니 근데 사실 갑자기 할 말이 생각이 안 났어. 네. 근데요, 이 일본 야구계가 우리나라 야구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도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는 있어요. 뭐냐면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프로야구 인기 많고 굉장히 관심이 많지만 이 우리나라 국내 투수를 기르는데 상당히 게으르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급하니까 외국에서 잘 던지는 투수 그냥 데리고 와가지고 하는데 그 결과가 이번에 나타난 거죠.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에서. 그렇습니다. 예. 네. 실제 결승전에서 미국 USA 팀의 선발 투수로 나섰던 선수가 한국에서 또 뛰었던 KBO 출신이거든요. 예. 켈리 선수인데 예. 그 선수가 뭐 1회전에서 뭐 1회 초에 난타당하긴 했지만 일본에 2실점을 냈죠. 예. 그런데 또 한국을 거쳐가면서 오히려 미국
또 빅리그로 다시 복귀를 했을 아하. 정도인데 우리 투수를 좀 많이 지금 제대로 좀 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류현진 선수 외에는 마땅히 박찬호 선수, 류현진 선수 이외에는 빅리그에서 크게 활동하는 선수가 없는데 이번에 일본 팀에는 다르비슈 아하. 또 사사키 로키라고 이 선수도 160km 이상을 던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금 한국 야구 연맹 지금 KBO 총재가 허구현 씨인가요? 예, 그러니까 맞습니다. 상당히 야구 전문가들이 포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야구가 통하지 않았다는 게 결국 데이터 야구가 충분하지 않았다. 일본은 정말 짜증이 날 정도로 데이터 야구거든요. 그렇죠. 일본 원래 모든 걸 그런 식으로 하죠. 그러니까 일본의 이런 성과를 거두는 그 배경에는 항상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데이터 전문가들을 좀 우대해야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네, 제가 데이터 전문가. 저 그 얘기하려고 했어요. 예, 네. 너무 목적 의식이 뚜렷한 그러니까요. 발언이었습니다. 저는 한국 예. 탈락하고 아예 안 봐서 관심이 없어요. 저는 야구. 예. 아, 이 소장님 야구 좋아하세요? 아니 전 축구 좋아합니다. 축구 좋아하세요? 네. 우리 딸하고 똑같네요. 예. 근데 야구는 이게 한 번에 확 뒤집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도박성이 조금 강하죠. 축구보다. 예, 예. 그래서 더 재밌는. 하여 전 야구를 좀 더 재밌어 하는데. 네. 근데 이게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그러니까 스포츠와 이 정치가 이게 관련이 깊거든요. 그렇죠. 상관관계 네? 깊죠. 그래서 뭐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다스 분더 폰 베른 이 네. 베른의 기적을 통해 가지고 독일이 월드컵 우승하면서 이 좀 국민적 이 의식에 굉장히 자신감을 갖게 된 계기가 됐다라는 분석이 그렇죠. 일반적이에요. 60년대에. 그죠? 그러니까 기시다 총리가 4월에 지방선거인데 이거 좀 오타니의 그 어떤 그 뭐라 그러나 이거 이 호재죠. 길을 좀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지금 일본 신문에 물론 이제 그 전에 한일 정상회담으로 한일- 이미 기를 예. 받았어요. 한일 정상 네,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름이 기시다잖아요. 기사는 거죠. 야, 얘 한 번 하시니까 계속 나오네. 기살다가 될 것 같은데. 근데 네. 이제 스포츠라는 것도 역시 우리 역대 대통령도 그렇죠. 스포츠 경기가 있을 때 대통령 지지율도 올라갔었습니다. 맞습니다. 2008년에 베이징 올림픽이 있었을 때 그때 뭐 강호평도 그렇고 정확하세요. 상당히 지지율이 안 좋았었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제일 스포츠 혜택을 많이 받은 대통령이에요. 네. 그때 이 수영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던 선수가 박태환 선수거든요. 네. 그때 뭐 박태환 박태환 막 그랬을 때 그때 대통령 지지율이 좀 올라갔었죠. 이거 진짜 비슷하네요. 예. 예. 근데 어쨌든 맞아요. 지금 이 이현영 오타니를 선생님. 아무래도 꼽으셨으니까 이 지금 우승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기시다 총리에게는 플러스 요인이 되는데 이렇게 이제 그 큰 스포츠 대회 같은 데서 우승을 하게 되면 이벤트 효과가 있어요. 이게 제가 그렇죠. 보기에는 2에서 3%포인트 예. 정도 상승시킨다. 그래서 아마 기시다 총리는 지금 또 우크라이나까지 방문했거든요. 우리 그렇죠. 한일 정상회담 후에 네. 우크라이나 방문하고 또 이 승리까지 이어지니까 최소 10%포인트는 상승할 거다. 근데 그래도 지금 50%가 안 되더라고요. 아, 그럼요. 일본 내에서. 네. 네. 뭐 어쨌든 제가 볼 때 4월 지방선거 뭐 우리가 봐야 되지만 일본 정치는 우리가 1.5당제라고 얘기할 정도로 네. 자민당이 사실 압도적으로 그렇죠. 우세한 그런 네. 거니까 하지만 그래도 이 소위 말해서 일본도 좀 다양성을 가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일본 맞습니다. 정치가 예. 제가 이렇게 보면 우리가 좀 우위인 게 많아요. 뭐냐면 첫째로 뭐냐면 일본은 뭐 할아버지가 외무 대신을 지냈다 예. 뭐 했다 뭐 이게 그러니까 정치하는 집안에서 계속하는 일종의 정치 귀족 같은 느낌을 맞아요. 주는 네. 경우가 많은데 세습되죠. 그렇죠. 네. 우리나라는 사실은 지역구 세습이 지금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힘들어요. 근데, 아예 예. 안 되죠. 안 그렇기 되죠. 때문에 네. 우리나라가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저는 훨씬 낫다. 두 번째, 우리나라는 정권 교체가 자주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네. 것도 사실은 굉장히 긍정적인 얘기거든요. 그럼요. 이 고인물은 안 좋아요. 맞습니다. 네. 특히 언론과 정치와의 관계를 볼 때 일본은 자민당이 계속 집권을 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예. 이 언론이 조금 좀 자민당 성향을 띠는 언론도 좀 있다라는 평가를 많이 듣는데 그러겠죠. 이게 그렇죠. 예. 정권이 바뀌면 그러지 그렇죠. 못하거든요. 예전에는 저 이제 젊었을 때는 예. 일본이 사회당 쪽 계열도 상당히 후보들이 많이 나왔고 여성 뭐 당수도 나오고 막 네. 이랬었는데 예. 어느 순간 지나서부터 아예 그런 좀 다양성이 사라졌어요. 그게 좀 예. 그렇죠. 예. 뭐 우리가 남의 나라 정치를 걱정할 이유는 없겠지만 예. 확실한 거는 뭐냐면 우리가 정치적인 면에 있어서 그게 쉽게 얘기한다면 민주주의 면에 있어서는 지금 현
현재로 본다면 우리가 일본보다 그럼 상당히 우리가 우리다 선진국이죠. 이거죠. 네. 우리가 훨씬 네. 역동적이죠. 네, 대통령제를 맞아요. 취하고 있는 것도 더 그런 특수성이 있는 거죠. 아 우리나라 뭐 역동적이죠. 뭐 매일 탄핵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요. 자 이은영 소장님은 누구를 승자를 꼽으셨습니까? 저는 민주당 지지율을 꼽았는데요. 예. 일단은 지금 최근에 한 3개 정도 나왔는데 예. 다 민주당이 지금 역전을 했어요. 국민의힘을. 예. 그래서 지금 전대 효과는 끝났다. 그리고 오늘 갤럽 자료만 보더라도 이게 1%포인트 예. 위죠. 우위인데 제 지난 갤럽 조사는 앞서 일부에서 제가 세부 사항을 말씀드렸기 예. 때문에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여기 지금 2달 반 만에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다시 역전해서 앞서는 결과고 지난 조사 대비 2%포인트 상승을 했는데요. ARS 조사는 지금 그 미디어 토마토랑 꽃 여론조사 꽃 2개를 보면은 거의 50%에 육박하는 지금 데이터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여론조사 꽃 자료를 보면은 지난 조사 대비 5%포인트나 올라서 이게 지금 왜 오른 거냐. 이재명 대표 리더십이 지금 뭐 발현이 되는 거냐 아니면은 그 이 지금 한일 관계 문제가 정당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있는 거냐 지금 여러 가지 지금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오랜만에 지금 민주당이 그 국민의힘을 앞서는 흐름으로 나타났고 수도권에서도 지금 데이터들이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승자로 민주당의 지지율을 꼽아봤습니다. 예. 근데 지금 한국갤럽 기준으로 이렇게 보면 네. 지금 민주당이 35, 국민의힘이 34인데 네. 지금 아까 이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12월 첫째 주부터 계속 우위였다가 1월 둘째 주에 잠시 네. 이 민주당이 1%포인트 앞섰다가 계속 국민의힘이 앞서다가 이번에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네. 역전이 된 그렇죠. 거 아니겠어요? 네. 그 이유를 배 소장님은 물어보세요. 발광체라기보다는 반사체 성격이 강하다고 봐야 아하. 되겠죠. 아하. 그러니까 특별하게 발광체로서 스스로 이제 민주당 내에서 견인됐다기보다는 뭐 그렇게 이제 위기감에 따른 결집도 있겠습니다만은 더 큰 이유는 이 제3자 변제안 대일 관계 이슈가 또 정당 지지율은 왜 그러냐면은 상대적으로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예. 더불어민주당이냐 뭐 국민의힘이냐 아니면 뭐 정의당이냐 이렇게 이제 정당들 사이에서 선택하게 돼 있기 때문에 한쪽이 내려가면 한쪽이 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이 질문의 이 특징의 영향도 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문제는 이제 이 반사체가 사라졌을 때 어떻게 하면 좀 스스로 지지율을 견인할 수 있는 것이 더불어민주당 내에 존재하고 있느냐 없느냐 이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려면은 이제 가장 핵심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호남 40대 화이트 칼라가 중요한데 이번엔 좀 오르긴 했습니다. 그런데 직전 조사에서는 호남에서의 이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한국갤럽 기준으로 38%였어요. 예. 그 이야기를 지난주에도 이제 소개를 이번 조사에서는 이제 49%로 많이 올라가기는 올라갔어요. 했습니다. 네. 근데 여전히 이제 이게 계속해서 좀 올라가고 또 50% 이상 유지가 되면 모르겠는데 이게 다시 또 흔들리는 상황이 되면은 또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숙제가 또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예. 이 부분을 어떻게 앞으로 관리하느냐가 그러니까 외부 변수 반사이익이 없을 때 예.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 수도권 또 핵심 지지 기반을 어떻게 유지하고 중도층까지 끌어낼 수 있을까 이게 이제 관건이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반사체라고 예, 얘기하셨는데 사실 이제 민주당의 상승은 그동안 오랫동안 이 침체기에 있었던 그 속에서 이재명 대표가 이제 비명계라고 하는 사람들과의 꾸준한 지금 소통이 거의 2달 이상 이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지금 당직 개편도 쇄신성보다는 그 어떤 당내 화합을 위한 당직 개편이 지금 있을 예정이어서 이재명 대표의 어떤 노력도 이 지금 지지율 상승에는 반영이 되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사무총장 바꾸면 막 지지율이 한 10% 올라가겠네요. 사무총장은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쉽게 바꾸면 안 된다고 저는 그래요?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예. 아니 그냥 여쭤봤어요. 그리고 그거를 원하지는 않았어요. 비명계 의원들도.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 관계상 3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고요. 나머지는 4부에서 좀 계속 얘기를 나눠보죠. 네. YTN 라디오가 보내드리는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3부에 이어서 이번 주 승부 계속할 텐데요. 지금 스튜디오에 있는 휴먼앤데이터의 이은영 소장 그리고 인사이트K의 배종찬 연구소장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얘기 계속하죠. 네. 자, 우리가 잠깐 요 얘기부터 많이 좀 해보죠. 이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아까 지지율 민주당 네. 올라가고 얘기했는데 국민의힘은 분명히 새롭게 당대표가 출범을 했는데 지지율이 하락이 됩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일단은 제일 예, 중요한 이은호 게 소장님. 그 대통령 지지율이 당 지지율보다 높아야 돼요. 예.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근데 지금 당 지지율보다 대통령 지지율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예. 대통령 지지율이 더 낮은 거죠. 예. 결국 이거는 지금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한 불만이 좀 굉장히 이번 주 고조됐다. 똑같아요. 이번 주도 네, 한국갤럽 똑같은데 기준. 네. 다른데 조사 한국갤럽은 그런데 다른데 조사랑 비교하면 당 지지율이 대통령 지지율보다 훨씬 높거든요. 조금이라도 더 높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국정 운영에 대한 부분, 한일 문제에 대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김기현 대표의 인지도 부분이 여기 작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인지도가 지금 대표가 됐는데 컨벤션 효과가 그래도 조금 있어야 되거든요. 선 반영이 된 부분은 있어도 조금 있어야 되는데 너무 인지도가 낮다 보니까 대표가 있는지 없는지 지금 사람들이 잘 인식이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낮을 때는 당 대표가 그걸 커버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커버가 안 되는 상황이다 아하, 보니까 지금 아하.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배 소장님. 인지도의 문제보다는 이 성격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까지 이른바 윤석열 단일 대우가 사실상 갖춰준 것이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사방이 당연히 당- 어떻게 당- 여야 모두. 당 지지율이 사실상 대통령 지지율하고 연동됐다고 봐야 되죠. 예. 꽉 묶여서 그러니까 오늘 발표된 한국갤럽의 조사가 그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대통령 지지율과 당 지지율이 똑같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흔들리면 당이 흔들리는 것이고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가면 당도 올라가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가 독자적으로 당의 역할이라는 것이 특별하게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딜레마인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면 당까지 덩달아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는데 이건 상당히 어떻게 보면 두 주체가 대통령과 당이 구분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김기현 대표로서도 뭐 어떤 당 대표로서의 존재감을 드러낸다고 해서 그것 자체가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거.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난감한 상황, 딜레마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그 배 소장님 딜레마라는 표현 잘 써주신 것 같은데 대통령을 당 대표가 같은 컬러로 이제 뒷받침을 할 거냐, 다른 컬러로 뒷받침을 할 거냐, 이 국민의힘 당원들은 같은 컬러로 뒷받침을 해야 된다고 봤는데 그게 결국 지금 딜레마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연포탕을 끓이겠다고 했는데 연포탕을 못 끓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더 같은 컬러로 가다 보니까 사실 대통령이 지금 이제 한일 관계에서 안 좋은 지금 이제 국민들의 반응을 받고 있을 때는 당대표 좀 다른 컬러로 이거를 보완을 해서 그 확장을 좀 끌어오거나 아니면은 나가는 걸 막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전혀 아예 목소리가 없어요. 지금 어떤 컬러, 무칼라예요, 무칼라. 그래서 지금 이런 형태의 지지율이 나타나고 있다. 근데 이제 국민의힘 당원들 입장에서 볼 땐 이준석 당시 전 대표가 대표 당시에 네. 너무 칼라 다르게 보였는데 네. 너무 다른 칼라를 보였던 그것에 대한 학습 효과가 좀 있었던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참 중간을 가기가 굉장히 힘든 그러니까 모양이에요. 좋은 거는 뭐냐면 예. 당과 대통령이 유기적으로 논의가 돼서 예. 더 나은 방법으로 하나의 목소리가 나온다면 훨씬 효과적인 것이거든요. 예. 그런데 어느 한쪽을 일방적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제 딜레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당에서 다른 의견이 나왔을 때는 이제 충돌밖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충분히 대통령과 협의해서 더 생산적인 접근, 생산적인 시도가 나와야 되는데 가령 일본과 관련해서도 좀 더 소통을 더 원활하게 먼저 시도를 한 다음에 제3자 변제안이 나온다든지 근데 그런 쪽으로 일처리가 되지 않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당과 대통령이 특별하게 더 시너지 효과가 아니라 그냥 물려가는 정도의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참 근데 뭐 어떤 분석하시는 분은 이준석 대표를 끌어안으면 지지율이 좀 올라갈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우리 이 소장님은 동의하세요? 저도 동의를 하는데요. 근데 이제 이준석 대표가 정치 스타일이 안 바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근데 그렇더라도 포용을 하는 차원에서 끌어안으면 저는 올라간다고 보고 이번 갤럽 그 자료를 보면 20대 국민의힘 지지율이 22%고 민주당이 25%예요. 그러니까 20대에서 정당 지지율이 민주당이 앞선 것도 지금 오랜만에 본 지금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 때문에 2030 그 국민의힘 지지율을 이탈하는 2030 세대 이탈 부분에 대해서 천하람 지금 당협위원장도 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얘기했고 이준석을 끌어안기 힘들면 그 천하 용인 그 4명이
있잖아요. 예. 거기라도 당직을 줘서 뭔가 이렇게 좀 당에 혁신 일으킬 수 있는 인물로 대우를 해줬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죠 지금. 천하용인이 아니고 천아용입니다. 네, 천아입니다. 아입니다. 네. 허은아 네. 의원의 아자입니다. 네. 짧게만 덧붙이면은 예. 사람을 어떻게 포용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는데 그게 사람은 참 변하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서로 소통이 잘 되는 조건으로 또 환경이 되지 않는다면 또 충돌일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저는 이제 2030 세대를 MZ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겸손한 태도가 더 중요하겠죠. 아하. 왜냐하면 예. MZ 세대를 모르고서 MZ 파리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 정말 20대가 원하는 근로시간제도가 뭘까? 알겠습니다. 과연 주 4일제일까? 69시간제일까? 예. 그 고민이 우선이라야 되겠죠. 패자 얘기를 좀 해야 될 예. 텐데 배 소장님 패자. 저는 뭐 이재명 대표 개인이라기보다는 이재명 대표 당 대표 예. 유지를 패자로 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표도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당원 80조 논란에 대해서 생각은 다양할 수 있다. 결국 이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는 당 대표직은 유지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김의겸 대변인이 발표를 하면서 만장일치로 당무위원회에서 지금 큰일 날 뻔하셨어요. 김기현 대변인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니까요. 그걸 또 꼭 꼬집어내세요. 그냥 죄송합니다. 안 들은 척하고 넘어가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김의겸 대변인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는데 그 뒤에 바로 또 전해철 의원의 반발이 나왔거든요. 예. 아니다. 사실은 반대 성격의 기권을 한 것이다. 그래서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박차고 나갔다. 또 하나는 지금 권리당원 백모 권리당원인가요? 그래서 이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맞아요. 내고 있는 예.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론조사에서도 이재명 대표 당대표 유지에 그렇게 무게가 실려 있는 또 여론도 아닙니다. 예. 그렇다면 저는 이건 계속해서 좀 논란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그냥 단순히 당대표직 유지 차원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뭐 체포 동의안이 있을 때 부결되는 부분. 예. 지금 이제 일단은 기소됐기 때문에 재판도 받아야 되지만 또 다른 건으로 구속영장 청구와 체포 동의안이 다시 올 수도 있는 그럴지도 것이거든요. 모르죠. 근데 이게 또 어떤 건과 연결되어 있냐면 하영재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또 구속영장 청구와 그렇죠. 30일 날 체포 동의안이 있나요? 투표가 있나요? 하여튼 이것과 연결돼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대표로서도 또 민주당으로도 굉장히 좀 복잡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 자체가 계속 쌓이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재명 대표의 당대표 유지는 어쨌거나 간에 앞으로 다가올 파장을 생각해 보면 좀 패자의 성격이 있다. 예. 이 소장님 또 말씀해 주시죠. 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쨌든 당 지지율이 올랐잖아요. 예. 호남에서 지금 상당히 많이 올랐거든요. 거의 10%포인트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지금 단일 대우로 해서 이게 활성화된 상황이에요. 그거는 한일의 문제 때문에 지금 활성화가 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정부 여당의 정책 실패에 대한 부분도 같이 활성화 69시간. 그것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또 다른 것들이. 그래서 이 상황에서 지금 그 다른 목소리를 내는 거는 상당히 당원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가 이 성벽을 이렇게 방어를 하고 있는데 왜 다른 소리를 하지? 왜 성벽에 문을 여는 소리를 하지? 이렇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이재명 대표의 그 당대표 유지에 대한 거취 문제가 아니고 이 어떤 뭐랄까요? 이 야당이 해야 될 일을 지금 우리는 하고 있다. 그 속에서 다른 목소리를 낼 경우에는 상당히 당원들의 미움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성격은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민주당에 대한 결집과 더불어민주당이 대일 외교와 관련된 이슈 또 69시간제와 관련된 이슈 또 5.18 발언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반발하고 결집을 하는 것과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 대해서 민주당 차원에서 나서서 해결해야 된다라는 것은 조금 다른 차원일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거가 예, 교묘하게 겹쳐가지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 환경을 잘 지금 활용하면 이걸 어려움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조성이 된 거죠. 근데 이제 또 김의겸 대변인 얘기 잠깐만 그분이 사실 어제 그 만장일치 뭐 이런 얘기 했는데 전해철 의원이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뭐 난 투명 인간이냐 뭐 이런 식으로 항의를 했는지 뭐 했는지는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본인이 분명히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기권을 하겠다 그러면서 중도에 퇴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장일치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아마 제가 볼 땐 좀 항의를 네, 했을 거예요. 네. 반발했다고 하죠. 네. 예. 그래서 이제 김의겸 대변인 이제 다음 날 또 얘기를 했는데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예, 이 소장님부터 제가 조금 예, 먼저 먼저 하세요. 말씀드리면은 저는 이제 그 영상을 봤거든요. 예. 영상을 분석하면서 굉장히 김의겸 이 대변인 표정도 썩이 유쾌하지 않은 표정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정확한 사안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관련된 일단 종이 이 적혀 있는 페이퍼를 가지고 나왔는데 자료를 가지고 나왔는데 그대로 그냥 읽어버리면 될 텐데 그걸 계속 이렇게 뭐 눈여겨서 봐야 되겠다는 그런 표정과 태도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이 뭐냐면 그래서 워낙 비명계에서는 김의겸 대변에 대해서 상당히 좀 지금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니까 이재명 대표가 바꾼다는 교체할 거 수도 아니에요? 있다. 네. 교체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지금 이게 단순한 김의겸 대변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명 내에서는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고 온 이후에 박지원 전 장관의 발언이나 박용진 의원의 발언이나 그러니까 지금 가장 큰 이슈는 뭐냐면 비명계로서는 대안이 없어요. 일단 예. 대안이 없기 때문에 막무가내로 이재명 대표에서 대립각을 세울 수만도 없는데 예. 여하튼 지금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만이 팽배해 있는 거죠. 예. 김의겸 대변인께서 이제 청와대 대변인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어떤 데이터를 자료들을 볼 때 본인의 어떤 시각으로 한 번 더 이렇게 예쁘게 프레임을 만들어서 발표하시는 거를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장면들이 나올 수 그런데 있는데. 그 이유 대사 하지도 않은 말을 왜 했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이 김의겸 대변인은 그 이제 단일, 그러니까 만장일치라는 거에 이렇게 좀 꽂히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화해의 어떤 그 인적 쇄신에 동의를 하시지 않을까. 그래서 좀 잘 넘어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거는 뭐 굳이 이해를 하자면 이해가 될 수는 있죠. 네. 그런데 이제 공당의 대변인이면 사실은 정확한 팩트에 기반한 얘기를 해야 그렇죠. 되는데 좀 그런 점이 좀 아쉽다. 자, 이 소장님은 패자가 누굽니까? 저는 한동훈 장관과 6인의 검사들, 이게 지금 어저께 그 헌재에서 이제 그 판단이 나왔는데 예. 사실 저도 법알못입니다. 저 법을 잘 모르는데 예. 요새 하도 사법적 이슈가 많다 보니까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데 어제 헌재에서 세 가지 이슈 안건에 대해서 판단을 했는데 오늘 저는 이제 한동훈 장관과 6인의 검사가 그 헌재에다가 그 제안한 내용, 그러니까 헌재에다가 소송을 한 내용이에요. 결국 이제 판단은 5대4로 그 한동훈 장관은 청구인의 적격 자격, 그러니까 청구인의 적격이 없다라는 판단을 받았고, 그다음에 그 검사권을 제한한다, 검수완박에 대해서 검사권을 제한한다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그건 그렇지 않다, 위헌이 아니다라는 판단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패자로서 이게 한동훈 장관과 6인의 검사들을 꼽았습니다. 그리고 이 청구인 적격 없다, 이 판단을 또 별도로 지금 이렇게 헌재에서 나온 거에 대해서 예. 한동훈 장관이 원래는 여기에 이름이 없었어요. 근데 예. 본인이 나중에 내 이름을 넣으라고 해가지고 굳이 들어가셔가지고 청구인 적격 없다라는 그런 또 불명예스러운 판단을 또 받아낸 것도 앞으로 이제 한동훈 장관이 지금 당이 지금 아까도 보시면 국민의힘 지지율이 안 좋잖아요. 대통령 지지율도 안 좋고 총선을 대비해서 이 지금 총선 이끌어갈 인물 중에 하나로 지금 한동훈 장관을 많이 거론을 하고 있거든요. 원희룡 장관하고. 근데 그런 어떤 중차대한 책임을 진 사람 입장에서 이런 그 헌재에서의 이런 그 안 좋은 판단은 향후에 지지율 같은 거에 좋지 않을 거다. 이 소장님은 아주 네? 한동훈 장관이 총선에 나올 거라고 아주 생각을 확고히 아니, 하시는 모양이에요. 이미 그쪽에서 벌써 두 명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원희룡 장관하고 한동훈 장관이 예. 이끌 거다. 예. 예. 배 근데 소장님. 이제 주목할 것은 저는 이제 이걸 승부처로 꼽았는데 검수완박. 승부처로 넘어가죠. 뭐. 네, 이게 검수완박 이 헌법재판소 판결이 일단 헌법재판소의 판결이기 때문에 이걸 뭐 항소하거나 뒤엎을 수 있는 방법은 당장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최종적인 헌법에 대한 위헌 심판 청구에 대한 예. 위헌 법률 심사에 대한 이 해석을 한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내용을 보면은 일부 문제가 있으면 인정을 했는데 인용을 했는데 법적인 효력은 무효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거든요. 그렇죠, 뭐. 5대4로. 네. 그러니까 이제 가장 방점이 찍혀졌던 것은 입법 절차에는 문제가 있다. 근데 실제 지난해 한국갤럽이 자체적으로 5월 3일, 4일 예. 실시한 조사입니다. 이 검수완박 법안 국회 통과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잘못된 일이라는 것이 47%,
잘된 일이라는 것이 36%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일이라는 게 11%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도 보면은 이게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서 이제 법률의 통과 여부는 떠나서 왜 이렇게 시급하게 해야 될까? 왜 이렇게 급하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는 상당히 반발 여론이 높은 편이었거든요. 근데 딱 바로 그 부분이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나온 내용인 거죠. 입법 절차에 대해서는 일부 이 문제가 있었다라고 예. 하는 것이 지적이 됐기 때문에 일단은 법적으로는 유효합니다. 하지만 향후에도 저는 이 아니죠. 부분을 어저께 한동훈 장관과 검사들이 한 거는 검수안박에 대해서는 아니요. 각하가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네. 그거는 뭐냐면 이 과정이 문제가 있다라는 거는 분명히 적시를 했죠. 했습니다. 제가 그거 문구가 지금 제가 이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이제 민영배 의원의 예. 위장 예, 탈당, 위장 꼼수 탈당. 탈당. 예, 예. 본인은 네, 네. 위장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이 헌재에선 그거를 위장이라고 예. 한 거죠. 법사위원회에서의 예. 문제는 인정이 된 것이고요. 예, 그렇죠. 국회의장이 이것을 이제 통과한 거에 대해서는 기각이 된 거죠. 어저께 그래서 세 가지 중에서 예. 저는 그 검수안박에 대한 거고 우리 배 소장님은 지금 민영배 의원의 탈당 그 그러니까 부분을 그게 다 얘기하는 거죠? 연결이 되는 연결된 거죠,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연결된 이게 거예요.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과정이 문제가 있다 그랬는데 어떻게 결론은 각각 그냥 다르게 가라. 났어요. 예. 예, 이렇게 되니까 이제 사람이 야 이게 뭐냐. 그러니까 뭐 음주는 했는데 음주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건데 저는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못 하겠는 게 예. 전 신조가 뭐냐면 제도에 대한 신뢰가 최우선이 돼야 된다. 네. 이게 법칙 기본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그냥 난 내가 머리가 나빠서 이해를 못 하나 보다. 그래가지고 전 그냥 하는데 확실한 건 뭐냐면 이해를 못 하겠다는 분들이 많은 건 많아요. 사실이에요. 예,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보수층에서는 하는 이야기가 그거죠. 입법 절차에 문제가 있었는데 예. 왜 유효한 거냐. 입법 절차에 문제가 있었으면 아예 이게 법제화될 수가 없는 것이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또 이제 진보층에서는 아니 입법 절차야 지적을 할 수가 있겠지만 최종적으로는 법제가 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약간 시각이 다른데 일단은 헌법재판소는 법적으로는 유효하다고 했어요. 무효가 아니다라고 네.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입법 절차에는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인용을 한 거죠. 깔려요. 이은영 소장님 네. 저기 승부처 저 선거제 개편을 갖고 왔는데요. 제가 얘기를 안 해요. 아니 근데 지금 그 국회에서 전원위원회가 이제 선거제도 개편안을 세 가지 방안을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이제 검토를 자기네들이 이제 30일부터 토론해 갖고 여기서 하나를 정해서 합의로 지금 이제 처리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예. 이게 지금 대선거구제, 중선거구제, 소선거구제와 병립형과 준연동제의 비례대표제 총 합으로 치면 6개의 합이 나올 수 있는데 거기서 자기네들 마음대로 3개를 정한 다음에 자기네들끼리 이거 3개 중에서 하나를 합의해갖고 우리가 선거제도 개편을 만들겠다. 처리해버리겠다.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국민들이 좀 참여를 해서 선거제 개편을 국회의원들이 자기네들끼리 할 게 아니고 국민이 같이 참여해서 정리를 해야 되고 이거와 관련한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갤럽에서 오늘 한 건데 이게 지금 현행 소선거구제와 중대선거구제에 한 선호도를 조사를 했는데 소선거구제는 52%, 중대선거구제는 32%, 소선거구제 선호래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2014년에 같은 걸로 조사를 했는데 그때는 소선거구제가 34, 중대선거구제가 57. 아, 바뀌었어요. 그래서 국민들은 이 소선거구제에 문제가 있어도 예. 지금 이 소선거구제에서 그 한 표라도 더 받은 사람이 당선되는 게 더 예. 맞다 이렇게 지금 생각한다라는 아하. 거죠. 그래서 지금 국회의원들끼리 자기네들끼리 이 중대선거구제나 뭐 개방형 명부식 대선거구제 이런 거를 검토하겠다라는 거는 국민 여론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간다. 제가요 네. 학부 때까지 합하면 정치학을 한 지가 한 40년이 넘어요. 그런 거 말씀하시면 안 돼. 근데 숫자는. 솔직한 얘기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그 용어들 보면 네. 너무 복잡해서 나도 네네. 뭔지를 뭔 들여다봐야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돼요. 예. 예. 맞습니다. 국회에서도 모를 거예요. 모르겠어요. 자, 시간이 다 돼가지고 네. 다음 주에 또 두 분 말씀 계속 이어듣죠.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휴먼 앤 데이터의 이은영 소장, 인사이트 K의 배종찬 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